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제조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술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조상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하여 AWS 환경에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현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퀘스천 질문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비공개라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AWS 환경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기 전에 우선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현재 비즈니스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즈니스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실험이 필요한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서는 많은 아이디어를 실험을 통해 구체화하고 구체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고 다시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아이디어를 다듬고 새로운 실험을 수행하는 등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AWS CEO인 앤디 제시는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서는 많은 실험이 필요하고 이러한 실험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MSA, 즉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일 것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선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진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노리틱 아키텍처입니다. 여러분의 개발자들이 하나의 DB와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개발하는 방식이죠. 많은 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커다란 틀 안에 작은 유닛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에서 서비스들은 이렇게 큰 틀 안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비즈니스 로직, 공유 스테이지를 통한 데이터 접근이 서로 강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모노리틱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비교적 소규모의 개발이 필요하거나 확장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을 때 또는 스타트업에서 처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는 모노리틱 아키텍처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대규모 사용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신규 서비스를 런칭하고 개선해야 할 때는 이러한 크고 무거운 아키텍처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데이터 스토어 관점에서 모노리틱 아키텍처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 모노리틱 데이터베이스는 애플리케이션의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단일 소스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모노리틱 기반으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 모듈에서 각각의 개별 서비스, 예를 들어서 계정 서비스, 쇼핑, 재고 관리 서비스들 각각이 하나의 공통된 데이터베이스와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작동하는 한 잠시 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중 하나라도 데이터베이스에 과부하를 주게 되면 공용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다른 모든 서비스에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 애플리케이션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흔히들 SOA라고 불리우는 즉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가 한 단계 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모노리틱 아키텍처에서 성격별로 티어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프리젠테이션 티어, 각각의 로직을 구현한 로직 티어,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 티어로 나눌 수 있게 되고 각 티어들은 단일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의 공통된 단일 스토어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러한 SOA를 더 발전시켜서 서비스를 더욱 최소 단위로 나누어서 각각의 데이터 저장과 로직을 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간의 통신은 API로 하게 되고 API 버저닝을 통해서 기능을 각자 서비스가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 빠르고 잦은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게 됩니다. 넷플릭스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현재 AWS 임원으로 계시는 에드리안 코크로프트는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즉 서비스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API로 통신한다는 이야기이며 서비스 간의 통신은 가볍고 단순한 구조, 예를 들어 포맷은 JSON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루즐리 커플드, 즉 각자 영향을 주지 않고 서비스는 독자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서비스 간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운디드 컨텍스트, 즉 다른 서비스의 내부 구조를 알지 못해도 내 서비스 코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하고 빠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발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각각의 기능들을 별도의 서비스를 묶어내고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보이시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필요에 따라 각 서비스 API를 요청합니다. 각각의 서비스는 각각의 서비스 특성에 맞는 개별 DB 스토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주문 등의 서비스는 RDS 트랜잭션이 필요한 DB를 사용할 수 있고 장바구니와 같은 업데이트가 빈번한 경우에는 RDS보다는 NoSQL D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시스템의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모노리틱 아키텍처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6가지 장점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정 서비스에 대한 확장성을 필요할 때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서비스와 루즈리 커플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전체 서비스로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장애에 대한 부분적 격리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서비스별 독립적인 팀들이 자신이 서비스에 적합한 개발 언어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번째로는 개별 서비스마다 개발, 운영, 온콜까지 맞는 흔히 말하는 데브옵스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펑션 원모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서비스 역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당연히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성능 관점에서는 여러 서비스들 간의 API를 통한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시스템 정확성 측면에서는 데이터 스토어를 서비스로 보유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복잡성이 늘어남에 따라 배포가 복잡해지며 관리 포인트 또한 증가합니다. 앞에서 모노리틱 서비스와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의 그림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그림은 제가 마틴 파울러라는 영국의 매우 유명한 개발자의 사이트에서 참조한 그림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의 복잡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성 측면에서 모노리틱 방식이 더 뛰어나고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마이크로 서비스의 생산성이 모노리틱 방식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마이크로 서비스에 비해 시스템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모노리틱 방식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거나 모노리틱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할 경우에는 모노리틱 방식을 추천드리고 그 이외의 경우라면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AWS 클라우드에서의 마이크로 서비스 구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이러한 서비스를 실제로 구축하는 AWS 컴퓨트 환경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트 서비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AWS 서비스 중에 유명하고 많이 사용해 주시는 서비스인 아마존 EC2, 즉 가상 서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스턴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컨테이너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쿠버네티스의 경우 전체 사용 케이스 중 약 60%의 경우가 AWS 기반에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WS에서는 컨테이너 관리 툴로 AWS 자체적으로 컨테이너를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인 ECS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 EK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WS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개발이나 엔지니어링 쪽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새 서버리스 컴퓨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예 서버를 신경 쓸 필요 없이 필요한 코드만 올려서 필요할 때 그 코드만 호출해서 동작하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가 AWS 람다입니다. 바로 앞의 슬라이드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해 필요한 AWS 컴퓨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어떻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구성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답이 있을 수 없지만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온프렘의 VM에 대응되는 앞서 소개해드린 EC2 인스턴스에 여러 번의 서비스를 올리고 로드 밸런스를 이용해 트래픽을 분산하고 오토 스케일을 이용하여 탄력적으로 자원을 스케일 아웃 또는 인 하는 방법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웹사이트 또는 기타 백엔드 서비스의 요청은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 프론트로 라우팅되어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수상화 수준을 더 높여서 OS 및 프레임워크에 신경 쓰지 않고 개발 코드와 라이브러리를 컨테이너를 통해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배포의 부담을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 덜어낼 수 있습니다. AWS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 ECS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림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쿠버네티스 기반하에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 EK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여전히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인스턴스 클러스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클러스터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서버리스 기반의 컨테이너 서비스인 파게이트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역시 컨테이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이 API 게이트웨이를 AWS 서버리스 서비스인 람다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서버리스라는 용어 때문에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서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개발자가 서버를 신경 쓰지 않고 개발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코드만 개발하여 업로드하면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버리스 방식이기 때문에 서버의 역할을 람다가 대신하고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주고받으며 분산 처리를 해주는 역할을 API 게이트웨이가 하게 됩니다. API 게이트웨이에서 람다로 동기식 호출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스토어의 경우에도 서버리스 기능을 지원하는 오로라 서버리스가 사용되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전체 서비스가 AWS 매니지드 서비스로 구축되어 있어서 확장 및 고가형성을 설계하는 아키텍처 관련 부담이 많이 해소되어 앞에서 언급드렸던 마이크로 서비스의 단점 중 하나인 운영 복잡성을 AWS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구축함으로써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가트너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크게 이너 아키텍처와 아우터 아키텍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너 아키텍처는 내부 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축한다면 결제와 배송 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로 묶을지 아니면 분리할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의 내부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아키텍처입니다. 아우터 아키텍처는 이너 아키텍처를 둘러싼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일종의 애플리케이션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트너에서는 이러한 아우터 아키텍처를 대략 6가지 컴포넌트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AWS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응하는 서비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단점을 이런 컴포넌트를 잘 활용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이러한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응되는 AWS 서비스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컨테이너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앞에서 이미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관리 측면에서 AWS에서는 ECS와 EKS라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컨테이너 호스팅 측면에서 보면 컨테이너를 AWS 인스턴스에서 실행시킬 수 있고요. 파게이트라는 일종의 서버리스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ECS와 EKS 환경 모두에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컨테이너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사설 레파지토리를 구축을 하시는데요. AWS에서도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손쉽게 저장, 관리 및 배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완전 관리형 도커 컨테이너 레파지토리인 아마존 ECR이라는 이미지 레파지토리를 제공합니다. 당연히 ECS 및 EKS 환경 둘 다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WS 컨테이너 서비스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관련된 저희 AWS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유튜브 등을 방문하시면 저와 같은 SA분들이 발표하신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메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애플리케이션은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서비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종종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복잡한 부분은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 간의 통신입니다. 보통 약속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서비스 간의 통신을 하는데요. 서비스 메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 구성 요소 간의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엠메시는 이러한 서비스 메쉬 매니지드 서비스로서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을 쉽게 관리해주는 중앙 집중형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서비스 메쉬 구조를 구현한 오픈소스 솔루션인 이스티오의 매니지드 서비스가 엠메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엠메시는 AWS 파게이트, ECS, EKS 및 마이크로 서비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엠메시가 각 서비스와 연동되는 프록시들의 설정값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개별 서비스에 연결된 프록시에서 설정값에 따라 트래픽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엠메시에서 모든 서비스에 대한 통신 및 모니터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이트웨이 서비스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는 매우 많은 작은 서비스들로 이루어진 서비스입니다. 게이트웨이 서비스란 유저들이 이러한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서비스를 직접 호출하지 않고 일종의 라우트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AWS에서도 이런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는 규모에 관계없이 REST 및 웹소켓 API를 생성, 게시, 유지, 모니터링 및 보호하기 위한 AWS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AWS의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신다면 어떠한 이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선 AWS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와 연동하여 응독 속도를 개선할 수 있고 디도스 등 보호 등도 가능합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는 엣지 로케이션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AP 요청 및 응답에 대해 가장 짧은 지연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서비스인 클라우드 와치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대한 호출, 데이터 지연 시간 및 오류 발생률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보안 관련해서는 AWS의 접근 제어 서비스인 IAM과 일종의 모바일 인증 서비스인 코그니토 등을 사용하여 API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애플리케이션 관련 자동화입니다. 날로 복잡해지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들도 자동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AWS에서는 코드 소스 관리부터 배포 그리고 배포 모니터링까지의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관련된 CI/CD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변경되는 소스 코드의 관리를 위해 AWS에서는 코드 커밋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온프렘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Git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컴파일 또는 패키지하는 단계인 빌드 단계에서는 AWS의 코드 빌드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젠킨스와 연동이 가능하며 코드 커밋, S3, GitHub 등에서 소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AWS 코드 빌드와 서드파티 제품을 활용하여 타 시스템과의 통합 테스트, 부하 테스트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실제 코드를 디플로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단계에서는 AWS의 코드 디플로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플로이 중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롤백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스 저장소 내에 일련의 변경 내역 감지부터 배포까지 일련의 이러한 파이프라인 관리를 쉽게 해주는 서비스가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어디서 소스 코드를 가져오고 어떻게 빌드하고 어떤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디플로이 할 것인지를 이 서비스를 통해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WS 일련의 코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안 관련 접근 제어도 수행해야 하고,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때로는 애플리케이션의 잦은 변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가시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AWS 서비스들을 한꺼번에 자동으로 세팅하고 손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가 AWS의 코드스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코드 툴들을 한 방에 통합 플랫폼으로 프로젝트 환경화하도록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앞장에서 모니터링 부분과 관련돼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분산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다수의 서비스들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정의한 텔레메트리 컴포넌트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슈 발생 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미 오픈소스에서는 유사한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래파나나 프로메테우스 등과 같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AWS에서는 서비스들 간의 성능 병목의 원인과 에러를 파악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서비스로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산 애플리케이션의 추적 도구입니다. 각 서비스 간의 레이턴시를 측정해서 특정 서비스에 이슈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사용자에 대한 명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그래프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가 돌고 있는 인프라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엑스레이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호출에 대한 성능 결과를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보통 서비스 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그래프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호출부터 각 컴포넌트의 레이턴시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쉽게 서비스의 병목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 서비스 간 시간 축적이 가능하고 서비스 간 내부 속성별 반응 속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백킹 서비스란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며 이런 서비스들은 보통 큐를 이용한 비동기 통신을 많이 이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설계에 있어서 큐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큐를 통한 비동기로 설계를 할 경우 서비스 간 통신이 두절돼도 큐를 통해 메시지 확보가 가능하며 다수의 메시지 큐를 두어서 많은 요청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시스템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루즐리 커플드 아키텍처입니다. AWS에서도 이러한 비동기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 SNS 및 SKS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쪽 서비스에서 대량의 메시지를 발생시켜도 이를 SKS와 SNS가 중간에서 받아주고 다른 쪽 서비스가 이런 메시지들을 필요할 때만 가져와 처리하기 때문에 서비스 간의 결합이 약해지고 각각의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개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개발하실 필요 없이 AWS의 이러한 서비스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AWS SQ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SQS 서비스는 분산 애플리케이션에서 폴링 모델을 통해 메시지를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메시지 대기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송신 구성 요소와 수신 구성 요소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송신자가 메시지를 큐에 전송하며 수신자가 폴링 방식으로 큐에 있는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다음으로는 AWS SN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SNS는 마이크로 서비스 분산 시스템의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완전 관리형 게시, 구독, 메시징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SNS에서는 게시자 및 구독자 두 유형의 클라이언트가 있으며 생산자 및 소비자라고도 합니다. 게시자는 주제에 대한 메시지를 생산 및 발송함으로써 구독자와 비동시적으로 통신하는 논리적 액세스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구독자는 웹서버, 이메일 주소, 아마존 SQS 대기열, AWS 람다 함수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독자는 주제를 구독하는 경우 지원되는 프로토콜 중 하나를 통해 메시지 또는 알림을 소비하거나 수신합니다. 아마존 SNS를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푸시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수의 구독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SNS와 아마존 SQS를 함께 사용하시면 하나의 메시지를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 서비스를 AWS 상에서 잘 구현하기 위해 6가지 관점에서 AWS 서비스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로그 데이터의 검색, 분석 및 시각화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분산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AWS 컴퓨트 서비스들인 이스트 인스턴스, 컨테이너 서비스, 서버리스 람다들을 AWS 모니터링 서비스인 클라우드 와치와 연동하고 다시 클라우드 와치를 로그 분석에 최적화된 AWS의 일레스틱 서치와 연동하고 이를 오픈소스 데이터 시각화 플러그인인 키바나를 통해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을 분석하는 또 다른 옵션은 AWS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아마존의 BI 툴인 퀵사이트와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퀵사이트는 분석 보고 및 시각화를 위해 아마존 레드시프트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잠재적으로 수백 개의 분산 서비스가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작업의 가시성을 보장하고 조직 수준에서 전체적인 가시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보안 정책을 시행하려면 리소스 액세스뿐만 아니라 시스템 변경으로 이어지는 작업까지 모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WS 클라우드 트레일은 AWS 클라우드에서 실행된
모든 API 호출을 기록하여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와치 로그에 전달하거나 몇 분 안에 AWS S3에 전달할 수 있으므로 마이크로 서비스의 변경 사항을 추적하기에 유용한 도구입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은 마이크로 서비스 전반의 인프라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이에 대응하지만 아마존 컴피그 규칙을 사용하면 기업에서 특정 규칙을 사용하여 보안 정책을 정의하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위반을 자동으로 감지, 추적 및 경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내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구성 변경 사항을 탐지 및 알려주고 자동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어느 개발 팀원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HTTPS 요청만 허용하는 대신에 HTTP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API 게이트웨이를 변경했다고 가정해보면 이러한 상황은 조직에 의해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식별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존 컴피그 규칙은 이 조건을 이미 모니터링하여 위반 사실을 SNS 등을 통해 담당 부서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노리틱 아키텍처와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개발하시려는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할 경우에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권장드렸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AWS에서 제공하는 3가지 컴퓨트 서비스에 대해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 컴퓨트 리소스를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패턴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더욱더 견고하기 위한 AWS의 6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AWS 상에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 서비스가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래도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이미 마음을 먹으셨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AWS 관련 서비스들을 한번 도입해 보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AWS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자료를 원하시면 밑에 있는 링크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구축 및 관리를 위한 기술 역량 개발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아래에 보시는 AWS의 교육 관련한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WS 앱 현대함이 개발 특집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